제주 4.3이 74주년을 맞은 올해야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KBS는 심층기획 회복을 통해 앞으로 보상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이를 취재한 안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기획에서 광주 5.18과 또 대만 2.28 사례를 통해서 제주 4.3의 과제를 짚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세 곳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게 된 건가요? 네, 먼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제주 4.3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대거 학살된 사건입니다. 정부는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1990년 그 5.18 관련자 보상법을 제정했는데요. 30여 년이 걸친 그 5.18 보상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4.3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만 2.28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4.3 사건이 발생하기 한 해 전인 1947년 대만에서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추산 희생자만 약 2만 8천 명으로 3만 명에 달하는 4.3 희생자 규모와도 비슷한데요. 수십 년간 금기시됐던 역사까지 닮아 있는데 대만 2.28은 1995년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곧바로 희생자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네, 4.3보다 27년이나 먼저 보상이 이뤄지게 된 건데요. 대만 2.28을 통해서도 4.3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또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만 현지 취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취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현지를 방문할 경우에 의무 자가격리 기간이 이제 꽤 길다 보니까 취재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수소문 끝에 그 제주에서 유학을 하고 간 대만 분이 대만 2.28 기금회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대만 2.28 기금회는 1995년 제정된 보상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재단인데요. 보상금 지급 업무를 비롯해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실제 보상을 받으신 희생자 유족분들과도 접촉하고 보상 과정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만 2.28 보상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보상금 지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만 2.28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의 경우에 한국 돈으로 그 1인당 2억 6천만 원가량이 지급되는데요. 네. 현재까지 보상 건수는 2,300여 건으로 추산 희생자의 10%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령자가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까지 계엄 치하라는 공포스러운 세월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인데요. 또 박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해외로 나가 정착한 유족들의 경우에는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임이 확인되더라도 신청자가 합법적인 대리인이 아닌 조카나 친척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2.28 사건이 정말 제주 4.3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아 보이는데 그럼 뒤늦게라도 만약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면 보상 신청이 되는 건가요? 가능해요? 네, 신청은 가능한데요. 그 지금 2.28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운 만큼 보증인의 진술로도 희생자임을 인정할 만큼 이렇게 좀 이 보상 범위를 좀 넓혔는데 문제는 현재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 제정 당시에 2년이던 신청 기간은 6차례 개정을 거쳐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돼 오다가 현재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 기간 연장을 위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그 보상자가 적다 보니까 연장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앞서 개정 과정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시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또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근데 제주의 그 4.3의 경우도 보상 신청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4.3 희생자들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보상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혼란의 시기에 가족 관계가 꼬여버린 유족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들은 신청조차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5.18의 경우에도 이 신청 기간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5.18 보상법은 제정 당시에 신청 기간을 30일로 명시해 시행 첫 해 2,200여 명이 보상을 받았는데요.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자가 나오면서 법 개정을 거듭해 현재까지 7차에 걸쳐 5,800여 명에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는 보상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신청 기간 연장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취재하다가 살아남은 미안함에 5.18 시민군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네. 3년 전에야 딸에게 털어놓은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해마다 5월이면 고통에 시달리던 이분은 법이 개정되길 기다리다가 지난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에 보상 기한을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광주와 대만 사례를 통해 물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광주 5.18과 대만 2.28을 통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배워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 보상이 아닌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보상과 배상 모두 손해를 갚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보상은 적법행위,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네. 이 때문에 대만 228은 2007년 관련 법에 명시된 보상이라는 단어를 배상으로 개정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는데요. 광주 5.18도 2010년 특별법에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대만 228보다는 소극적인 조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를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큰 건데요. 당초 제주 4.3 역시 문구에 보상이 아닌 배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특별법에는 보상으로 표기됐습니다. 단순히 보상에서 배상으로 글자 하나 고치는 게 끝이 아니라 네. 앞으로 국가폭력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는 일은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이건 또 앞으로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취재한 내용 중에 혹시 뭐 뉴스에 담지 못한 내용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그 뉴스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5.18의 경우에는 보상 이후 허탈감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보상 이전에는 고통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보상 이후에는 책임을 다했다는 인식 속에서 뭐 또 5.18이냐라는 식으로 관심이 식어갔다고 하는데요.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보상이 끝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5.18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주 5.18 보상심사 과정에선 그 주변인 진술로 희생자임을 확인해주는 이른바 인후보증 방식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4.3도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인후보증을 통해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 광주 5.18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인후보증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4.3 역시 인후보증을 인정해줄 경우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5.18 보상심의위원을 만나 얘기해보니 5.18은 처음부터 진상규명이 아닌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이 허위보증인을 걸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제주 4.3의 경우에는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보상이 결정되다 보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는데요. 여기에 허위 보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둬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한다면 제주 4.3도 억울한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같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가진 광주 5.18 또 대만 2.28과 계속해서 연대해가면서 제주 4.3이 또 나아갈 방향을 함께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